19회 때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이 가격이 해당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이게 뭐냐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해당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맞죠?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그런 내용이고 1번 맞고 2번 개공은 부동산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은 경우에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도 등기부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틀렸어요. 답은 2번. 처음 보는 사람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주민등록증 그리고 등기 권리증도 확인해라. 판례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답은 2번. 3번 분양대행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금원은 초과보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맞죠?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 보수 받는 거 아니고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4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죠? 주택과 실비는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조례가 있는 거는 주택 외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주택 외는. 주택과 실비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렇게 하는 거고요. 4번 맞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잖아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말이 중개업무를 했다는 얘기잖아.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으면 자격증 대여. 맞는 거고요. 틀린 거 찾는 거여서 답은 2번이었고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판단 기준 자격증 대여 따로 있고 등록증 대여 따로 있어요. 근데 판단 기준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과 등록증을 함께 대여하니까 자격증만 대여하고 등록증은 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없어. 자격증, 등록증을 함께 대여하니까 판단 기준만큼은 똑같다.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으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중개업무를 안 했으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아닌 거고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나 안 했나 그걸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업 판례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가 동업을 했어요. 근데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무자격자가 동업을 했지만 중개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대요. 그럼 자격증 대여도 아니고 등록증 대여도 아니고 중개업무를 했으면 했다고 써주고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써줘요. 출제위원이. 잘 보기만 하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요. 확인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주거용 건축물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사항은 벽면 바닥면의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맞는 건데요. 비주거용 건축물도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건 세부 확인 사항만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도배 이런 건 없죠. 도배는 주거용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환경 조건도 없는 거고 환경 조건도 주거용만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벽면, 바닥면 상태, 전기 소방 시설물 이것도 이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자료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여기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틀리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맞는 거다. 2번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사항 맞죠? 소유권은 갑구, 저당권은 을구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로 확인하는 거. 3번 토지 대상 토지 1km 이내의 비선호 시설 존재 유무 맞죠?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는 있는 거잖아요. 어디는 없다? 비주거용. 만약에 비주거용인데 비선호 시설 그럼 바로 X, BB, 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지금 토지니까
비선호시설 있는 거 맞고. 4번 주거용 건축물 건물 설계도 확인 여부. 답은 4번 틀렸어요. 건물 설계도 봐도 몰라. 건물 설계도 우리가 뭐 건축기사도 아니고 이거 본다고 어떻게 알아. 건물 설계도를. X. 답은 4번. 5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상태. 맞죠? 그러니까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면 재단 목록, 그리고 임목이면 임목이 생육상태, 그런 거니까 맞는 거고. 답은 4번. 확인 설명의 방법.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 시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 등기 권리증.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개공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등기 권리증도 확인해라. 판례였고, 그래서 등기 권리증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등기상 증명서 권리관계 확인하죠.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는 을구로. 그래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사실관계는 대장으로 확인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일 때는 건축물대장. 그래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도면으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계는.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아까 뭐는 안 됐죠? 건물 설계도. 건물 설계도는 그거는 복잡하다고. 봐도 몰라. 우리가 건축기사도 아닌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지적도, 임야도는 이거는 경계 확인하는 거니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거니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될 수 있는데 그 밖의 자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종합증명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2회 때 문제예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맞죠? 보험 드는 시기는 중요하다. 서면 통지 받은 후, 이게 이제 등록 후 같은 말. 서면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된 거니까.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야죠.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1번 맞고. 2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위해서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성질을 가진다. 맞죠? 개공이 든 보험은 개공을 위한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예요. 중개 의뢰인, 타인,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다. 개공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보험료만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개공이 든 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2번 맞고. 3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이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 개공에게 책임이 있다. 뭐가 키워드? 키워드가 없다는 게 키워드. 고의 또는 과실 그런 거 없잖아. 무과실 책임이니까.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빌려준 거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지라고. 무과실 책임. 개공 본인이 중개행위를 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이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이 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틀렸죠. 개공은 전액 책임, 보험회사가 한도 내에서 책임. 예를 들어서 개공이 2억 보험 들었으면요. 2억까지 책임지는 건 보험회사만. 손해가 3억 발생했어요. 개공은 3억 책임 다 지는 거야. 전액 책임, 개공은 보험회사가 한도 내에서.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답은 4번. 5번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무상이죠. 무상의 중개. 무상의 중개여도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무상의 중개여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이 된다. 무상이어도.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보증금 지급 후 법률관계.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요. 개공은 전액 책임. 그리고 이제 개공이 보험 들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내고 가입한 거. 레알 보험이고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겨놓은 거 보통 협회가 하는 공제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2억 보험 들었으면 2억까지만 책임지는 건 보험회사만, 개공은 전액 책임. 그리고 보험금 준 다음에 보험회사가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를 해요. 개공, 네가 갚아야 되는 건데 보험회사인 우리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라. 구상권 행사. 개공은 이 보험 들어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 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예요. 개공은 보험료만 그냥 내주고 있는 거야. 보험료만.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도 당하고, 그리고 보험금 나가면 보험 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돼요. 보험 관계가 중단돼서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된 거야. 다시 들 때 15일이죠.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조객, 보전, 2억 밑으로 떨어진 금액을 채워넣는 거 부조객 보전. 15일은 똑같아요.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조객, 보전, 며칠? 15일. 매년 나오는 숫자 15일, 다 시가입, 부조객, 보전, 며칠? 15일.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 공탁도 보험이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하는 거니까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한다. 틀렸죠. 보험 드는 시기는 중요하다. 서면 통지 받고 이제 등록 후 같은 말, 서면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된 거니까.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여야 한다고요.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다. 업무 개시와 동시에 틀렸다고요. 1번 틀렸고 2번 법인이 아니면 개인, 개인은 보험금액 얼마? 1억 이상이 아니라 2억 이상. 법인이 아니면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개인들은 2억 이상, 법인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특수법인은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원 이상. 보험금들 외우고 있어야 되고. 2번 틀렸고 3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개공은 30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하는 거. 공탁은 부족액 보존이 맞죠? 보증보험 공제는 가입하는 거고 공탁은 부족액을 보존하는 거. 그런데 30일이 아니라 15일. 다 시가입, 부족액 보존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존 15일. 30일이 아니라 15일. 3번도 틀렸고. 4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보험금 얼마? 2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틀렸죠. 모든 특수법인은 보험금이 2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틀렸고. 5번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이라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답은 5번. 무상이 중개여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된다. 그래서 5번이 맞고 답은 5번. 특수법인은 두 가지만 기억하자.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에요. 1번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2번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얼마? 2천만 원 이상,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고 보험 드는 시기 너무나도 중요하죠. 등록 신청 전에 X, 등록 신청과 같이 X. 등록 신청 전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 보험은 개공만 들 수 있는 거고 등록 신청 전에는 개공이 아니니까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드는 거예요. 등록 후 이게 이제 서면 통지 받은 후 그러면 개공이 됐잖아요.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니까 등록 후 보험 드는 거고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거죠. 왜냐면 가능하니까.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 드는 거고 개공이니까 보험 미리 드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미리 보험 들 것. 근데 등록 신청에서는 등록 신청 전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드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도 보험 들어야 되고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 또 보험 들었다고 신고해야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특수법인도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드는 거다. 1번 맞고. 2번 개공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했으면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전 그럼 며칠? 15일. 맞다.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전 15일. 15일. 2번도 맞고.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계로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공이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성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맞죠? 개공이 돈 들고 튄 거 중개인이가 된다. 중개인이가 되니까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 행위면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거든. 개공이 돈 들고 튀는 거 중개 행위다. 그럼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3번도 맞고. 4번 개공, 고용인 포함해서 개공이 아닌 사람, 제3자, 일반인이죠? 일반인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제3자 일반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개공 그리고 중개보조원까지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고 제3자 일반인은 민법상 배상 책임이고 4번 맞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관련해서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가 중개사고 신고니까 업무상 행위예요. 고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개공은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고용인 고의 또는 과실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히면 개공은 가만히 있어도 부진적 연대로 묶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부진적 연대로 묶인다. 그래서 무과실책이에요. 개공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럼 이제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개공이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렸고 답은 5번. 중개행위와 중개는 99%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거. 그런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판례가 중개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넓게 봐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판단. 그러면 넓게 본다.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 개공이 손해 입히면. 개공이 중도금을 횡령했어요. 개공이 돈 들고 튄 거예요. 손해 입힌 거잖아. 중개행위가 된다.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 넓게 봐서. 그럼 또 중개행위가 되면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중도금을 횡령했어요. 이거 중개행위라고요. 개공이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힌 거니까 중개행위니까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개공이 돈 들고 튄 거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중개행위니까. 그리고 또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 뭐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탁으로 업무 보증하는 경우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맞죠? 공탁은 개공이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예요.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라고. 그러니까 찾아와야 되는데 3년간 못 찾아온다. 왜냐하면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묶어놓은 거예요. 못 찾아가게. 근데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게 없죠. 보험료 내고 가입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보증보험 공제는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보험료 내고 그냥 가입한 거라고요. 근데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니까 찾아와야 되는데 3년간 못 찾아온다.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 맞고 2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죠?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지라고. 개공이 중개행위를 했어요. 개공 본인이. 그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개공이 중개행위를 한 게 아니라 사무소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때는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거다. 2번도 맞고. 3번 공제제도는 개공이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맞는 거죠. 공제랑 보증보험이 성격이 똑같다. 그런 판례예요. 판례거든요. 둘 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레알 보험이에요. 보험료 내고 가입하는 거라고. 개공이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잖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보험료 내고 가입한 거다. 다만 가입하는 장소가 다른 거죠. 공제는 협회,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회사. 근데 성격은 똑같다. 둘 다 레알 보험이고 어떤 보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하는 때 2천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맞죠? 모든 특수법인이 보험금은 2천만 원 이상. 특수법인은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 하나가 요거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2천만 원 이상. 또 하나가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자.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끼친 경우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무상이죠. 무상이 중개. 그러면 개공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되는 거다. 무상이어도.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손해배상 청구 기간.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청구 기간 3년. 또 이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보험을 들고 보증보험금 청구할 때, 공제금 청구할 때, 공탁금 청구할 때 청구 기간 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할 때도 청구 기간은 3년이다. 개공에게도 3년, 보험금 청구할 때도 3년. 다만 이제 보증보험 공제는 레알 보험이죠. 보험료 내고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산점 문제가 생겨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그거는 X. 사고 발생을 몰랐는데도 3년 지나면 청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사고 발생일부터 3년, 그게 아니라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 요 날부터 3년. 이걸 우리가 알았삼? 이렇게 하죠.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알았삼?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아니라. 그리고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공탁금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못 찾아가게 묶어놔야죠.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건데 못 찾아온다고. 3년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거 없죠. 왜냐면 보험료 내고 가입하고 그냥 그걸 끝난 거예요. 그냥. 보증보험 공제는 돈을 맡긴 게 아니니까. 공탁은 자기 돈을 맡겼는데 폐업 사망 시에 3년간 회수 불가.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공탁만 이런 게 있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6회 때 문제와 23회 때 문제를 제가 섞어서 만든 거예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이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미 설정된 보증 기록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맞죠? 보증을 변경할 때 겹치게 바꿔라. 이미 설정된 보증 기록이 있는 기간 중에 겹치게 바꾸는 거다. 만료 즉시 X, 해지 후 즉시 X. 그러면 텀이 생기잖아요. 텀이 생기면 안 되니까 겹치게 바꾸는 거. 이미 설정된 보증 기록이 있는 기간 중에 겹치게 바꾸는 거. 그리고 보증을 변경했다고 신고하는 거죠. 보증 변경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는 거고요. 1번 맞고. 2번 개공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 시가입.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족액을 보전. 맞죠?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전. 며칠? 15일. 맞다. 매년 나오는 숫자 15일. 짝꿍 잘 맞춰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인데 부족액 보전. 그럼 틀려요.
보증보험 공제는 가입하는 거니까 다시 가입. 공탁이 부조객 보존. 15일은 공통이고. 2번 맞고. 3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맞죠. 공탁금만 3년간 회수 불가. 공탁은 개공이 자기 돈을 맡긴 거라고요. 법원에. 그래서 찾아와야 되는데 3년간 못 찾아온다.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년간 못 찾아가게 묶어놓은 거예요.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거 없다 그랬고, 보증보험 공제는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보험료 내고 가입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건데 3년간 못 찾아온다. 공탁만 이런 게 있고. 3번도 맞고. 4번 법인 아닌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보증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법인이 아니면 개인. 공인중 회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개인인 개공은 그 두 명이에요. 2억 이상. 그러니까 부칙상 개공도 2억 이상이에요. 개인.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수 추가로 2억 이상.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얼마? 2천만 원 이상. 4번 맞고. 5번 법인인 개공 갑이 서울특별시 A구의 주된 사무소 그리고 B구, C구, D구,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대요. 보증보험금 얼마? 8억 원. 틀렸네. 계산 문제. 주된 사무소가 최소 4억. 분사무소가 지금 4개잖아요. 최소 2억씩이니까 248. 분사무소만 8억이죠. 분사무소가 4개니까. 주된 사무소 4억 있으니까 더하면 12억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이 5번 지문이 23회 때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가 이것만 그냥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답은 5번.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한 개 있는 법인이에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합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드. 주된 사무소 최소 보험금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추가로 2억 이상. 그러면 분사무소가 이렇게 한 개 있으면 이 법인은 최소 얼마 보험 드는 거예요? 6억. 분사무소가 2개 있으면 8억, 3개면 10억. 주의사항은 어디서 사고 발생하든지 간에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 발생했어요. 분사무소니까 2억까지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X 그게 아니라 6억.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드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 드는 시기가 중요한데 등록 신청할 때는 보험을 미리 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험 들 수가 없지. 개공이 아니니까.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드는 거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내는 게 아니죠. 보험을 안 들었는데 보험을 들었다는 서류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분사무소는요? 미리 보험을 든다고.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공이 드는 거니까 개공이니까 보험을 드는 게 가능해서 미리 들어야 된다고. 분사무소는. 이게 이제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내는 거고. 설치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를 서류를 통해서 잘 물어본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보험을 미리 안 들었으니까.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보험을 미리 들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맞죠? 개공은 예치 권고할 수 있다예요. 권고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권고를 받은 거래 당사자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닌 거다. 1번 맞고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채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맞죠? 채신관서 예치 명의자 될 수 있고 공제사업자 예치기관 될 수 있고 예치 명의자랑 예치기관을 따로따로 외우는 게 핵심. 이따 해볼게요.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은행 같은 거예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맞죠?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고 금융기관, 은행 같은 거.
예치기관 될 수 있고, 우리 이제 짝짝짝짝짝 은공채부신 대한민국 은공채부신, 여기 이제 예치기관, 은행, 공제사업자, 최신관소, 보험회사, 신탁업자, 예치기관,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를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은공채보신은 예치기관도 되고 예치명의자도 되고. 3번도 맞고요.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틀렸죠. 매도인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 예치명의자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두 가지 추가하면 그게 예치명의자. 거기에 매도인 없잖아요. 안 된다. 답은 4번.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맞죠? 틀리게 나오면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X. 계약 체결되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이행 문제니까 이행 완료될 때까지. 5번 맞는 거고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한 문제가 나오면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그게 나오니까요.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예치기관, 은행, 공제사업자, 최신관소, 보험회사, 신탁업자,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두 가지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은공채보신은 예치기관도 되고 예치명의자도 되고, 예치명의자는 은공채보신에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 되고. 자, 아까 문제에서 매도인 X, 법원 X, 그리고 작년에 투자중개업자 X, 그리고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거 소공 X. 개공은 예치명의자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공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요거 외우자.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9회 때 문제고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예치 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잔금도 예치할 수 있다. 또 임대차에서 보증금도 예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떼일 만한 건 다 예치할 수 있는 거다. 1번 맞고, 2번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공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안 되죠. 틀렸네. 답은 2번. 인출 제한.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뺏쓰고 그건 안 되지. 개공 명의로 예치하고 있지만 개공 본인 돈은 아니니까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인출할 수 있다. 틀렸고요. 답은 2번. 3번 거래 당사자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치 권고 제도니까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다. 개공도 예치 권고할 수 있다. 의무 아니고 권고받은 거래 당사자도 거절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요청해도 개공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의무 아니다. 3번 맞고요. 4번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 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건 어렵다. 맞는 건데 어렵다. 자, 법에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안 나왔으면 업무 정지예요. 이게 그래요. 개공 명의로 했을 때 분리관리 하의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별도로 보험 들어야 한다. 의무거든요. 근데 그거 위반 시에 제재가 안 나왔어, 법에.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없으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업무 정지다. 그래서 업무 정지다. 4번 맞고요. 5번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는 거잖아요.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되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이행 문제니까. 그래서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거래 안전 보장이다. 5번도 맞고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2번이었고.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경우 1번 분리관리 하의한다. 통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2번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인출 제한. 3번
별도로 보험 들어야 돼요. 계곡명의일 때 금액은 예치한 금액만큼. 개인 2억, 법인 4억은 중개업할 때 들은 보험이고 그거 말고 별도의 보험을 또 드는 거예요. 예치한 금액만큼. 10억 예치했으면 10억, 5억이면 5억. 그렇게 예치한 금액만큼. 그리고 필요한 사항 약정 하이한다. 자, 이 4번까지는 의무예요. 그런데 위반 시에 제재가 안 나왔다고. 의무인데 위반 시에 제재가 안 나왔다. 그럼 뭐다? 업무정지다. 그래서 위반 시에 업무정지다. 제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5번은 비용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의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돈 맡긴 사람에게. 매수인, 임차인이 돈 맡겼잖아요. 매수인이 매매대금 맡겼고 임차인이 보증금 맡겼고 매수인, 임차인이 취득의뢰인. 매수인, 임차인 같은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7회 때 문제고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틀렸죠. 권고할 수 있다. 한 군데가 더 틀렸어요.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아니라 이행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체결됐고 거래계약서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이행 문제니까 이행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다. 1번 틀렸고 2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계공명의로는 할 수 없다. 틀렸죠. 계공도 예치명의자 될 수 있다.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여기다가 계공 전문회사 두 가지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니까 계공 예치명의자 될 수 있다. 2번 틀렸고 3번 계공이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계공명의로 했을 때 의무였어요.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별도로 보험 들어야 한다. 필요한 사항 약정 하이한다. 의무라고요. 위반 시에 제재가 법에 규정이 없다고.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안 나온 건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것만 맞는 거지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업무정지잖아.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임등치는. 근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것만 맞는 거다.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채신관소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맞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은공채 들어가 있으니까 4번 맞고요.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계공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아니, 거절할 수 있다고요.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다. 거래 당사자가 요구를 해와도 계공 거절할 수 있다고요. 계공이 예치 권고해도 거래 당사자가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닌 거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에서 답은 4번. 의무가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으면 업무정지예요. 1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관련된 거 의무죠. 계공은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별도 보험 들어야 한다. 필요한 사항 약정 하이한다. 의무라고요. 근데 위반 시에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2번 고용인 고용신고 의무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의무예요. 근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우리가 고스톱 이렇게 외우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스톱, 정지, 업무정지. 보통 다른 신고들은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고용 신고하지 않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은 건 의무가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어서 업무정지. 신고인데도 업무정지. 고스톱,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으면 스톱, 정지, 업무정지. 그래서 의무가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으면 업무정지다. 오늘 여기까지. 송빠 23회 때 문제고요.
중개 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기억,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죠? 주택 그리고 실비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 X,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주택 외는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안 나오는 거고. 주택 그리고 실비는 조례가 있다.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기억은 맞고. 니은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교환일 때는 큰 거 맞죠? 작은 거 X, 평균액 X. 평균을 내면 큰 거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액도 X. 교환일 때는 큰 거. 니은 맞고. 디귿. 사례징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초과보수 금지 행위. 임등치예요.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하이한다. 절등치가 아니라. 구금지가 다 임등치다. 명초 판매, 증거주작단. 구금지가 다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개설 등록을 취소 하이한다. 틀린 거고. 리을.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틀렸죠.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점유계정, 매도인이 임차인된 거. 그럼 뭐만? 매매만. 임대차는 못 받는다. 매매만 중개보수를 받는 거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우리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답은 그래서 5번. 매도인이 임차인 된 경우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임대차를 동시에 해서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예요. 집을 팔고 그 집에 바로 세를 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점유계정 이렇게 불러요.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동시에 같은 말. 동일 기회, 동시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는 못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을이 집을 사자마자 병에게 세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기회. 그렇지만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임대차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중개했으면 중개보수는요. 갑은 매도인이니까 매매에 대해서 중개보수 주는 거고 을은 매수인도 되고 임대인도 되니까 중개보수 2번 주는 거죠. 매매, 임대차, 중개보수 다 주는 거고 을은. 병은 임차인이니까 임대차에 대해서 중개보수 주는 거고. 1타 4피 짝짝.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를 법 개정에 맞춰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주택일 때는 별표가 있어요. 529에 5458 중개보수 529에 5458 그런 표가 있단 말이에요. 별표. 그리고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죠? 답은 1번.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택표조합 이렇게 부르죠. 주택일 때 표가 있고 별표, 조례가 있고요. 합의, 협의가 있으니까 주택표조합 맞는 거. 요 표현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주택표조합 맞는 거다.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가 있고 합의, 협의가 있고. 2번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작은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교환일 때는 큰 거, 작은 거 X, 평균의 X. 평균 내면 큰 거보단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액도 X. 교환일 때는 큰 거. 2번 틀렸고. 3번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 개공 잘못으로 중개의뢰인 간 거래행위가
해제가 됐어요. 개공 잘못으로 꽉 났어요.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틀렸죠. 개공이 귀책 사유로 거래계약이 꽉 나면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라 개공이 귀책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 개공 잘못으로 거래계약이 꽉 나면 그때는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이거는 매수인, 임차인이 돈을 맡긴 거잖아요. 매수인이 매매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취득의뢰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권리관계 확인해 두는 거, 등기부 떼본 거, 이거는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취득 의뢰인에게. 한 가지를 딱 외우면 돼요. 4번을 이거를 외우셔야 돼.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요거는 매수인, 임차인이 돈을 맡겼으니까 매수인, 임차인 같은 취득 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틀렸죠. 아파트 분양권은요, 일단 주택요율이고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주택요율, 그리고 거래금액은 총분양가 X, 총분양대금 X, 총대금 얘는 맞는 표현. 총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이 세 가지 더한 거를 총대금 이렇게 불러요. 계약금, 중도금 내가 낸 거 이걸 우리가 기납입금 이렇게 부르고, 계약금, 중도금을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걸 이제 총대금 이렇게 부른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이 세 가지 더한 거 총대금. 총대금은 맞는 표현. 총분양가 X, 총분양대금 X. 답은 1번이었고요. 주택일 때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는 거고, 주택일 때 조례가 있는 거니까. 1번은 뭐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2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으며 주택일 때 별표가 있단 말이에요. 529에 5458 중개보수 이런 별표가 있고, 그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것도 맞는 거. 이걸 우리가 주택표조합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주택표조합도 맞는 거예요. 주택일 때 표가 있고요. 별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합의, 협의 같은 말이니까 협의도 있고, 주택일 때 별표가 있고 조례 있고 협의도 있다. 주택표조합도 맞는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와 22회 때 문제를 섞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이 평균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틀렸죠. 교환일 때는 뭐다? 큰 거다. 평균액 X. 작은 거 X. 교환일 때는 큰 거. 평균대도 큰 거보다는 작다. 그래서 큰 거다. 평균액 X. 1번 틀렸고, 2번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뭐만? 매매만, 임대차만 X, 매매만.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점유계정,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그럼 뭐만? 매매만. 3번 주택 외, 키워드예요. 주택 외. 주택 외인데 시도 조례로 정한다. 틀린 거죠. 주택 외인데 조례 보이면 바로 X.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얘네들은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주택 외니까.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는 거고, 주택일 때 조례 맞는 거고, 또 뭐도 맞는 거다? 주택표 조합 맞는 말인 거.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합의, 협의가 있는 거. 주택표 조합도 맞는 말이었고, 지금은 주택 외인데 조례, 그러니까 틀린 거다. 4번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을 잘 보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초과니까 얘는 주거용이 아니다. 사무용 오피스텔, 그냥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85제곱미터 초과니까 얘는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예요.
그럼 상가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죠?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다. 이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오피스텔 0.5%, 임대차 0.4%인데 지금은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니까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 맞는 거다. 5번 개공이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중개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4천만원이다. 틀렸죠. 왜냐면 2천만원 더하기 20만원 곱하기 100 하면 4천만원이죠. 4천만원은 5천만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잖아. 그러면 1400이니까 더해서 3400. 4천만원이 아니라 3400이 거래금액인 거다.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하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4번. 주택 외도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 밖의 주택에 그 밖의 주택에는 이제 상가 아니면 이제 사무용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을 보셔야죠.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임대차 등 매매규약 주택처럼 임대차 등 여기 전세가 들어가죠. 임대차 전세 규제가 세다. 개공들을 규제해서 중개보수를 덜 받게. 그래서 0.4%, 0.5%. 조례는 없다고. 조례 없다. 주택 외니까 조례가 없는 거예요. 요일을 외우고 있어야지.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다. 주거용 오피스텔 0.5%, 오피스텔 0.5%, 임대차는 0.4%.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밖의 주택 외 상가예요. 아니면 이제 사무용 오피스텔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매매건 임대차건 똑같아요. 0.9% 이내에서 협의를 정하고 조례는 없죠.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조례 없다. 주택 외니까. 그래서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상가는 0.9%. 질문. 상가 임대차는 몇 프로? 상가 임대차 0.9%.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세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요. 중개보수 계산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다시 나올 확률이 높아요. Y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 A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점유계정인가요?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점유계정? 그거 아니죠. 갑, 을, 병. 을이 병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매, 임대차, 중개보수 다 받는 거다. 그러니까 갑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나왔나. 작년 문제 34회 때 문제는 갑, 을만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매매만 받는 거고 임대차는 못 받는다. 갑을 병 그러면 매매, 임대차, 중개보수 다 받는 거다. 그리고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니까 을, 매수인, 임대인, 매수인이니까 매매도 중개보수 주는 거고 임대인이니까 임대차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 중개보수를 다 계산을 하자. 주택일 때는 조례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험지에 써줘요.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써있는 조례대로 상가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외워서 푸는 거고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상가는 0.9% 외워서 푸는 거. 근데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있는 거 조례대로 매매, 임대차, 중개보수를 다 계산하는 거 있어요. 매매가가 2억이었어요. 그럼 여기 찾아서 곱하는 거예요. 2억 이상 9억 미만이니까 0.4%, 0.4%예요. 그러니까 0.004를 곱하는 거죠. 1000분의 4. 그러면 80만원. 한도 획도 없어요. 80만원. 이제 임대차는요.
3천에 20만 원이었죠. 3천만 원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이게 2천만 원이니까 더하면 5천만 원.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5천만 원 나왔으니까 곱하기 70을 다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5천만 원은 원칙이다.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니까 5천만 원은 그냥 두시는 거야.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다.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낚이면 안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0.4%.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니까 0.4%. 0.004 곱하면 20만 원. 한도액은 30만 원인데 한도액 안 넘었네? 그러니까 그냥 20만 원. 만약에 40만 원 나왔으면 30만 원. 20만 원 나오면 그냥 20만 원. 한도액 안쪽이니까 20만 원.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80만 원. 임대차에 대해서 20만 원. 100만 원. 을에게 받는 건 100만 원이다. 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9회 때 문제고요.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맞죠? 초강력 이렇게 외우거든요. 초과보수는 강행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 무효시켜라.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보수는 강행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니까 무효를 시키는 거.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1번은 맞고. 2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유효한 당자수표로 받았으나 당자수표는 어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 처리되어 개공이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맞죠? 받았을 때가 기준이에요.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었잖아. 그러니까 금지행위예요. 받고선 돌려줘도 금지행위. 받는 순간에 이미 금지행위가 된 거다. 그럼 질문. 이미 부도가 난 걸 받았어. 부도가 난 거를. 아니 그건 아닌 거죠. 이미 부도가 난 걸 받았으면 그건 뭐야? 그건 등신이야 등신. 그걸 왜 봐도 그거를. 그래서 받았을 때가 기준. 받았을 때 부도가 안 났고 나중에 부도가 나는 건 금지행위다. 2번 맞고. 3번. 권리금은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권리금은 돈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수고비를 받는 거야. 수고비를. 중개보수가 아니라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 금지행위 아니다. 중개보수를 많이 받은 게 아니니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수고비를 받는 거다. 수고비를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 아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 일반인이 요구 약속만 한 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중개업 했을 때 무등록 중개업 처벌되는 건데 일반인이 중개업을 안 했잖아요. 요구 약속만 했잖아.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된다. 4번 맞고. 5번. 개공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가 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답은 5번.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유효를 적용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은요?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상가유효를 적용해서 많이 받으니까 초과보수 금지. 그리고 자기는 몰랐대. 처음 중개해서 몰랐대. 아유 말도 안 되지. 모를 수가 없죠. 아파트 분양권인데 어떻게 여기 상가야. 그래서 초과보수 금지. 5번 틀렸고 답은 5번. 분양권을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 분양권 주택유효를 적용해야죠.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유효를 적용해서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 금지. 아까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거래금액은 총분양가, 총분양대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총분양가, 총분양대금 같은 말이에요. 5억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낸 돈. 계약금 냈고 중도금 냈어요. 기납입금 내가 낸 돈. 에다가 프리미엄 더한 거. 그러니까 요 3개 더한 거 2억. 계약금 5천만 원 냈고 중도금 1억 냈고 내가 낸 돈이니까 기납입금에다가 프리미엄 더한 거. 그래서 2억이 거래금액이다.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주의사항. 총분양가 X,
총분양대금 X. 근데 총대금은 O. 총대금은 판례가 쓰는 표현이고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이 세 개 더한 거. 그러니까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이거를 판례가 뭐라고 부른다? 총대금. 총대금은 판례가 쓰는 표현이니까 맞는 말인 거다. 총분양가 X, 총분양대금 X, 총대금 O, 총대금은 맞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7회 때 문제와 18회 때 문제를 제가 섞어서 만들었고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 그래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는 거죠.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고 조례가 시도조례. 우리는 시도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요 네 가지 줄여서 시도 이렇게 부르는 거. 1번 맞고 2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이 1,000분의 9 이내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해요. 쌍방으로부터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이게 아니라 합산이 아니라 일방. 한쪽으로 받는 그 한도가 상가는 0.9%, 1,000분의 9,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규환 0.5%, 임대차 0.4%. 그러니까 주택 외라고 무조건 0.9% 그건 아닌 거죠.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나눠야 되고 그리고 합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방. 그래서 2번 틀렸고 답은 2번. 와, 이런 것도 어렵다. 어렵네요. 3번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이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율을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3번도 맞고 4번 개공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맞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요? 매수 임차 의뢰인,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의 상대방이 바뀌면 안 되고요. 4번 맞고. 5번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규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세분화가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주택은 규제가 세니까 매매규환, 임대차 등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세분화가 돼 있고 그 밖에 주택에 상가는 세분화가 안 돼 있고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세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분화가 돼 있고 답은 2번이고요. 복합건축물, 그러니까 상가주택인 거죠. 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뭐 그런 거. 그러면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면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이에요.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자,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 주택 외. 같은 말이에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인 거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주택 면적이 정확하게 2분의 1 그러면 주택.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인 거다. 첫 번째 거 요거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그리고 주의사항은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가 부분만 거래하면 상가, 주택 부분만 거래하면 주택.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인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갑이 임차인 의뢰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계약 조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 계약기간 2년 6개월,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갑과 을이 합의한 중개보수가 20만 원, 주택이니까 조례대로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요율 찾아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을에게 받는 거니까 한 명 받는 거고, 몇 명 받는지도 체크해야 돼요. 임차인 을이니까 한 명 받는 거,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지금 한 명 받는 거다. 계산을 해볼게요.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을 만들어야죠. 보증금 3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또 이제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 더하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은 원칙. 6천만 원이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지 6천만 원 나왔을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이제 6천만 원 곱하기 0.004. 0.00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험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례대로.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그냥 하는 거다. 조례대로. 그래서 찾아서 곱한 거예요. 그냥 0.004. 그러면 24만 원. 주의사항은 합의를 했잖아요. 주택일 때도 한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우리 주택표조합 기억나시나요?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합의, 협의가 있다. 한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24만 원 한도 내에서 20만 원으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20만 원. 만약에 30만 원으로 합의했대요? 그러면 24만 원. 24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이 한도 내에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합의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이제 30만 원 합의하는 건 한도를 초과했으니까 한도까지만 24만 원 되는 거고, 지금은 20만 원으로 합의했으니까 20만 원. 답은 그래서 3번. 임대차에서 거래금액 산정 방법. 모든 임대차에서 똑같아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환산보증금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천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하면 3천만 원이니까 더해서 6천만 원. 6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에요. 또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0만 원.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2천만 원이니까 더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 5천만 원은 원칙이에요. 주의하셔야 돼. 5천만 원 나왔을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 아니다. 5천만 원은 원칙, 거래 금액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3천에 10만 원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이니까 더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이게 아니고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700이니까 3,700만 원. 주의사항. 예외를 판단할 때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칙, 얘만 예외. 만약에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예외일 텐데. 이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 곱하기 70을 하는 거고, 주의사항은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상가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모든 임대차에서 하는 방법이 똑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2회 때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회는 신고하는 거죠. 인가가 아니라 신고. 셔셔셔 했던 거. 셔셔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군수구청장. 그게 이제 등록관청.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가가 아니라 신고. 첫 번째 틀렸고, 두 번째, 개공은 소공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한다. 틀렸죠. 소공 자격증도 원본 게시예요. 자격증은 원본 게시. 개공거건 소공거건 원본 게시. 원본 게시는 세 가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세 가지는 원본 게시. 사본 게시 틀렸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사업자 등록증 게시. 원본 사본 말이 없어요. 원본 게시인 건 딱 세 가지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세 가지는 원본 게시다. 두 번째도 틀렸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장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게 맞는 건데요.
누구 입장이냐면 신청자 입장. 지정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장 찾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설치 운영하려고 이제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죠.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되고 국장 찾아가라. 국장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맞는 거다. 근데 이제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 입장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신청자 입장에서는 국장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국장 찾아가서 지정 신청해라. 그런 말이니까 맞는 거고. 네 번째, 공제 규정은 국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죠? 공제 사업하려면 공제 규정 제정 국장 승인을 얻어야 되고 협회에서는 국장이 감독권자, 기억. 감독은 국장, 그러니까 감독권자,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 규정 제정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제 사업을 못하는 거고 승인은 높은 사람 승인, 협회에서는 국장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감독권자니까. 감독은 국장, 기억.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이었고요. 협회에서 지부지회 둘 수 있다. 필수는 아니에요. 둘 수 있다. 뒀으면 신고해라. 둔 위치에 가서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 그러니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고 지회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이제 등록관청. 둔 위치에 가서 신고하는 거니까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셔. 그런데 감독은 협회를 감독할 때는 다 국장이 한다. 지부건 지회건 감독은 국장, 기억. 감독은 국장. 지부, 지회, 감독, 국장이 하는 거다. 그래서 신고인지 감독인지 셔. 기억.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2회 때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되어 정관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국장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맞는 말이죠. 300명이 발기인 걸리니까 일단 맞는 거예요. 발삼백 하는 거 이따가 정리해보고 주의사항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해요.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그럼 X.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한다. 2번 창립총회에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맞죠? 우리가 120시 이렇게 하는 거. 이따 또 정리해보면 되고 2번도 맞고 3번 이 법에서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부지회는 둘 수 있다. 의무가 아니에요. 3번이 틀렸죠. 답은 3번. 지부지회는 둘 수 있다. 뒀으면 신고하는 거죠. 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뒀으면 둘 수 있다니까 의무는 아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고유 업무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고요. 협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억해야죠. 협회는 중개업 못한다. 그리고 개공에 대한 제재 업무도 못한다. 협회는 중개업 하려고 만든 거 아니고 개공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예요. 4번은 맞고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라서 감독권자인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기억. 국장이 감독권자라는 이유로 한 10번은 나왔다 그랬어요. 5번도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3번. 협회 설립 과정. 첫 번째 정관 작성이에요. 발기인 300명 이상 정관 작성하고 이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의결, 통과시키는 거예요. 회원 600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600명은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주의사항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서울특별시는 따로 빼고 있잖아.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그리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
의결은 결정하는 거. 결정할 때는 출석과 반수로. 그리고 국장이 설립 인가를 받고, 허가가 아니라 인가 받고 설립 등기해야 성립하는 거예요.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X. 인가 받고 설립 등기해야 성립한다. 중요한 건 여기는 이 숫자들을 외우는 게 핵심.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죠. 발기인 300명 이상, 발 300. 발바닥을 그린 거예요. 발바닥. 발 3, 눈썹 3, 100, 눈. 그래서 발 300. 창립총회에서 600명 이상, 600창. 6이 코, 600, 눈동자. 창이 창문이면서 이빨. 이게 샤시, 600창, 600창. 사람 얼굴 됐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120시,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 특별자치도 20명 이상, 120시, 101섭 동생, 102니까 101섭 동생, 120시. 그림으로 외우자.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죠?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국장 승인 얻는 거예요. 승인은 높은 사람 승인 얻는 거잖아요. 협회에서는 국장이 제일 높다. 감독권자니까. 기업. 감독은 국장. 그리고 공제규정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지 과태료 받는 건 아니다. 공제규정 제정 국장 승인을 얻고 공제사업을 하는 거고 승인을 못 받으면 공제사업을 못한다. 과태료 받는 건 없다. 이따가 정리해보고. 2번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 그리고 회원 간의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영리사업 X, 친목도모 X, 비영리사업이고 상호보조 서로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2번 맞고. 3번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처음 보는 거다. 그냥 맞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거 그냥 일단 넘어가시면 돼. 맞는 거다. 그냥 처음 보는 거는. 그래서 3번도 그냥 맞는 거. 3번 지문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 틀린 거 찾는 건 답이 손 들고 있으니까. 4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무소를 빌려준 거 30조 2항.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금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공제사업 대상이죠.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잖아요.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행위 그 세 가지 대해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니까 공제사업 대상이 되는 거죠.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틀린 거고요. 사무소 빌려주는 거 30조 2항이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대상이에요. 답은 4번.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맞죠? 이거 공제금 그럼 X. 총 수입액 그래도 X.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책임준비금은 비상금. 비상금으로 지어놓는 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답은 4번. 중개사법의 규정이 공제규정, 운영규정이 있어요. 협회 공제사업에서 공제규정,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공제규정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국장 승인이에요. 승인을 얻지 못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없어요. 그냥 공제사업을 못한다. 과태료 없고. 근데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을 얻지 못하면 역시 국장 승인이에요. 승인을 얻지 못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규정인지 운영규정인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분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비상금 지어놓는 거, 지급여력비율,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금 X, 총수입액 X,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100% 이상.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을 것. 100분의 99 그러면 99%만 보험금 줄 수 있는 거예요. 1%는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주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100분의 100 이상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을 것. 지급여력 비율은 분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모르면 분수도 모르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